양현종, 통산 탈삼진 신기록 세운 날, 기아의 대역전승. 양현종, 한국 프로야구 역대 탈삼진 신기록 달성. 기아, 롯데와의 혈투에서 극적 역전승. 한국 프로야구의 대투수 양현종이 통산 탈삼진 신기록을 세운 역사적인 날, 그의 팀 기아 타이거즈도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며 롯데 자이언츠와의 오랜 악연을 끊어냈습니다. 21일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린 경기에서 기아는 롯데와의 치열한 공방전 끝에 6대5로 승리하며 5연승을 이어갔습니다. 이로써 기아는 2위 삼성과의 승차를 6경기로 확대하며 선두 자리를 굳건히 지켰습니다. 기아의 감독 이범호가 새롭게 지휘봉을 잡은 이번 시즌, 팀은 전반적인 안정된 성적을 보였지만 롯데와의 맞대결에서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전날까지 롯데와의 상대 전적은 3승 7패 1무로 불리했으며 유일한 무승부 경기는 14대1로 크게 앞서가다가 역전을 허용한 끝에 가까스로 무승부로 마무리된 경기였습니다. 게다가 21롯데와의 경기에서는 3대1로 앞서다 갑작스러운 폭우로 경기가 중단되는 불운을 겪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경기는 양현종의 역사적인 기록과 함께 기아의 승리로 기억될 것입니다. 양현종은 4회까지 롯데 타선을 무실점으로 막아내며 송진우, 은퇴와의 통산 탈삼진 기록을 맞이하는 순간을 준비했습니다. 3회 초, 양현종은 상대 2번 타자 윤동희를 삼진으로 처리하며 개인 통산 2049번째 탈삼진을 기록, 송진우의 기록 2048개를 넘어서는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양현종은 이날 7개의 삼진을 추가하며 총 2053개의 탈삼진을 기록, 한국 프로야구의 닥터 K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러나 양현종의 승리는 순탄치 않았습니다. 3대0으로 앞선 5회 초, 양현종은 갑자기 흔들리며 노진혁에게 솔로 홈런을 허용한 데 이어 손우영에게 역전 3점 홈런을 맞았습니다. 기아는 즉시 5회 말 김선빈의 적시타로 4에서 4 동점을 만들었고 양현종은 5회까지 7피안타 1볼넷 7탈삼진 4실점이라는 기록을 남긴 뒤 6회 초 마운드를 곽도규에게 넘겼습니다. 그러나 곽도규도 전준우에게 역전 솔로 홈런을 허용하며 기아는 다시 패배 위기에 몰렸습니다. 경기 중간에는 또 다른 악재가 있었습니다. 7회 말 기아는 최원준의 2루수 실책과 김도영의 좌전 안타로 무사일 2루의 기회를 맞았지만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면서 경기가 중단되었습니다. 비가 그치고 경기가 재개되면서 기아는 나성범의 희생플라이로 5에서 5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결승점은 8회에 결정되었습니다. 선두타자 이우성의 우익선상 타구가 롯데 우익수 윤동희의 다이빙 캐치에 막혔지만 2사 후 변우혁이 좌중간을 가르는 2루타를 날렸습니다. 대주자 김규성이 롯데 투수 김상수의 폭투를 틈타 3루를 밟았고 박찬호의 3루수 앞 땅볼이 롯데 3루수 손호영의 실책으로 이어지며 김규성이 홈을 밟아 재역전 점수를 올렸습니다. 9회에는 정혜영이 1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 기아의 극적인 승리를 완성했습니다. 이와 함께 NC 다이노스는 청주에서 열린 한화 이글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8대2로 승리하며 11연패에서 벗어났습니다. 선발 이용준이 5이닝 무실점으로 시즌 첫 승을 신고했으며 국가대표 포수 김영준이 3연타석 홈런을 기록하며 승리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김영준은 5회와 6회, 8회에 각각 솔로 홈런을 쏘아 올리며 시즌 첫 홈런과 통산 57호 홈런을 기록했습니다. 두산 베어스는 포항에서 삼성 라이온즈를 5대2로 꺾었습니다. 두산은 0대2로 뒤지던 초반부터 제러드 영의 솔로 홈런과 이우찬의 2타점 적시타로 경기를 뒤집었고 제러드는 추가 점수를 내며 6회 김재환의 쐐기 홈런으로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두산의 마무리 김태견은 9회 무실점으로 막으며 시즌 16세이브째를 기록, 2006년 나승현의 고졸 신인 최다 세이브 기록과 타이를 이루었습니다. 잠실에서는 SSG 랜더스가 LG 트윈스를 5대1로 꺾으며 4연패에서 탈출했고 수원에서는 KT 위즈가 키움 히어로즈를 5대0으로 완파하며 승리의 기운을 되찾았습니다. 별표 문체부, 배드민턴협회의 진상조사위원회 활동 중단 명령. 최근 문화체육관관광부, 문체부가 대한배드민턴협회의 안세영, 22, 삼성생명과 관련한 진상조사위원회 활동에 제동을 걸었다. 이로 인해
협회의 진상조사위원회는 출범 6일 만에 잠정 중단됐다. 협회에 따르면 문체부는 협회의 진상조사위원회가 수행하고 있는 활동을 즉각 중단하라는 시정명령을 최근 전달했다고 뉴스1이 22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안세영과 협회 간의 논란과 조사는 문체부의 주도로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안세영이 제기한 국가대표 선수단의 선수 부상 관리, 국제대회 참가 시스템, 대표 선수 훈련 시스템, 관리 규정 등을 점검하기 위해 지난 16일 구성되었다. 그러나 이 조사위원회가 출범하면서부터 논란이 일었다. 조사위원회는 인권위원장, 감사, 변호사 2명, 교수 1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되었는데 이들이 모두 김태규 협회장이 승인한 인물들이어서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또한 조사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이사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점도 문체부의 지적을 받았다. 조사위원회는 출범 직후인 16일 배드민턴 대표팀의 김학균 감독과 성지현, 이경원 코치를 불러 조사를 진행했지만 당사자인 안세영은 협회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뉴스1에 따르면 협회 관계자는 기존 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은 현재 중단된 상태이며 문체부가 새로운 조사기구를 준비 중이다. 곧 정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진상조사위원회와 별도로 안세영과의 소통을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스포츠계에서 선수 보호와 투명성 문제를 다시 한번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안세영의 불참 선언과 협회의 진상조사위 구성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들은 단순한 내부 갈등을 넘어 국가대표 선수단의 운영 방식과 협회의 관리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들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선수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는 중요한 사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문체부가 직접 조사에 나서게 되면서 이번 사안에 대한 보다 철저하고 공정한 조사가 기대되고 있다. 문체부의 시정명령은 스포츠단체가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정부기관이 개입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배드민턴 협회뿐만 아니라 다른 스포츠단체들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운영과 관리 체계를 재정비할 필요성을 느끼게 될 것이다. 한편 안세영과 협회 간의 갈등이 어떻게 해소될지, 그리고 문체부가 주도하는 새로운 조사기구가 어떤 결과를 도출할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수 보호와 권익 증진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그리고 이번 사건이 대한민국 스포츠의 투명성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